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걸을 때 자꾸 발끝이 걸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걷는 게 불편하지? 발을 끄는 걸음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보다 먼저 오는 신호는 기억력 저하도 말실수도 아닌 걸음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로 80이 넘은 현직 의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조용히 관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부터 걸음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을 끄는 소리, 좁아진 보폭, 갑자기 멈칫하는 움직임. 이런 변화가 기억력 저하보다 13년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눈치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음이 이상해졌을 때 대부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히 노화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라는 동작은 그냥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뇌가 공간을 인식하고 신경이 명령을 내리고 근육이 그에 따라 반응하고 눈은 주변을 확인하고 귀는 균형을 맞춥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작동해야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느려지거나 헷갈리기 시작하면 바로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걸음걸이의 변화는 뇌가 보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걷는 모습이 달라졌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본인은 아무 증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부인이 요즘 발을 끌고 걷는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기억력도 정상이었고 다리 근력도 괜찮았지만 보행 분석과 신경검사에서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발견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분이 스스로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잘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론 걸음의 패턴이 바뀌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단지 걸음 문제만이 아닙니다. 뇌가 몸을 지휘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움직임의 리듬부터 무너지는 병입니다. 그 리듬이 바로 걸음걸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걸음은 움직이는 기억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걸음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조용한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걸음의 변화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주의 깊게 자신의 몸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발끝이 턱에 자주 걸리는 느낌이 든다. 예전엔 가뿐하게 넘어가던 문턱이 요즘은 자꾸 발이 걸려서 휘청거린다. 둘째, 걷는 중에 자꾸 멈칫하거나 한 걸음을 망설이게 된다. 사람 많은 길이나 좁은 복도에서 나도 모르게 발이 멈춘다. 셋째, 보폭이 줄어들고 걷는 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릿한 걸음이 된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관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건
몸 전체의 흐름이 느려졌고 그 흐름을 조절하는 뇌가 예전만큼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이상이 생기기 전에 내 몸이 조용히 미세하게 알려주는 신호.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노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걸음이 바뀐 걸 남이 먼저 알아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느끼는 게 예방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걸음걸이와 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사람이 걷는다는 건 그저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의 여러 부위가 정확하게 협업해야만 가능한 아주 복잡한 움직임입니다. 먼저 뇌는 걷기 전에 방향을 판단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전두엽은 움직임의 계획을 세우고 손에는 균형을 잡고 해마는 공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은 척수를 통해 다리와 발끝으로 전달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지연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걸음은 바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해마가 예전만큼 공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좁은 복도에서 방향 전환을 망설이게 되고 전두엽의 명령 전달이 느려지면 발을 들었다 내딛는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보폭이 줄어들었다, 발이 자꾸 걸린다, 걷는 게 자신이 없다.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무릎이나 허벅지 힘이 떨어져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뇌가 움직임을 지휘하는 능력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음걸이의 변화는 기억력보다 먼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보행 분석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려는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년간 보행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보폭의 규칙성, 발 내딛는 간격, 걷는 속도의 일관성, 이 세 가지 지표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걸음걸이가 일정하지 않고 가끔씩 멈칫하거나 흔들리는 경우는 2년 이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치매는 뇌의 질병이지만 그 징후는 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신호가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걸음 변화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 간단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5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뇌의 반응 속도나 공간 감각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폭이 줄었다는 느낌이 든다. 걷다가 갑자기 멈칫하는 경우가 있다. 발을 끄는 소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난다. 걷는 중에 중심이 흔들리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 계단이나 턱을 오르내릴 때 더 신중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 항목들은 치매의 전 단계라고 불리는 경도인 지장의 환자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들이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지인이 요즘 걷는 모습이 이상해졌어요 하고 말해줄 때 비로소 자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걷는 내 모습을 스스로 체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울 앞에서 걷거나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으로 자신의 걸음을 촬영해보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보면 내가 얼마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지, 보폭이 줄었는지,
혹은 발끝이 바닥에 스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충분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그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분과 발을 질질 끌며 중심을 잃고 걷는 분은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뇌는 움직임에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움직임이 정교해지면 뇌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걸음을 바꾸는 건 뇌를 자극하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걷기 연습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걷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뇌의 자극 강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그저 많이 걷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걷기 연습은 바로 리듬 걷기입니다. 리듬 걷기는 뇌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혹은 1, 2, 1, 2처럼 규칙적인 리듬으로 반복하면서 걷는 거죠. 이 리듬을 통해 뇌는 움직임에 더 집중하게 되고 걸음의 속도와 보폭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 보행의 일관성이 높아지면 넘어짐 위험도 줄어들고 걸음의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정면 걷기입니다. 정면 걷기는 이름 그대로 시선을 땅이 아닌 앞을 향하게 하면서 걷는 연습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걷는 동안 발끝만 바라보며 걷습니다. 이건 척추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보폭을 줄이며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걷기 시작하면 허리가 펴지고 걸음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공간을 인식하는 감각도 좋아집니다. 정면 걷기를 연습할 땐 가능하면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이나 공원이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하루 5분만 실천해도 걸음의 느낌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보폭 넓히기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폭이 작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걸 그대로 두면 뇌는 점점 더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발을 넓게 내디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단, 무리해서 크게 걷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깨 넓이 정도로만 한 걸음씩 의식하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걷는 겁니다. 앞꿈치만 살짝 닿고 넘어가는 걸음은 넘어질 위험이 있고 뇌도 제대로 자극받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하루 루틴처럼 실천할 수 있는 10분 걷기 루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한 번만 다음 순서대로 실천해 보세요. 1분 제자리에서 몸풀기, 2분 리듬 걷기 숫자 세며 걷기, 2분 정면 걷기 시선 고정, 보폭 체크, 2분 보폭 넓히며 걷기, 1분 느린 걸음으로 마무리, 2분 의자에 앉아 발목 돌리기. 총 10분입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신발만 편하게 신으시고 조용한 공간에서 이 루틴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루틴은 걸음 자체를 교정하는 데도 좋지만
무엇보다 뇌에 규칙적인 자극을 줘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뇌는 복잡한 계산보다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런 걷기 연습을 꾸준히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생깁니다. 요즘 발이 안 걸려요. 계단 오를 때 덜 무서워졌어요. 혼자서도 걷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보폭이 25cm도 안 될 만큼 좁았고 걸음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보폭 넓히기와 리듬 걷기 연습을 매일 5분씩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월 후 그분의 걸음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보폭도 35cm까지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걸음은 몸을 바꿀 뿐 아니라 마음도 바꾸고 자신에 대한 태도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걸음걸이의 변화가 치매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와 이를 막기 위한 걷기 연습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걸음걸이가 우리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걸음걸이가 무너지는 시점부터 사람의 감정 곡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몸도 무겁고 동작도 둔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무력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누굴 만나도 피곤하고 이렇게 서서히 사람을 피하고 대화도 줄고 일상 속 활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지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이 무너짐으로써 삶의 자극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기는 문제가 바로 수면입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낮 동안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밤에 잠이 들기 어려워집니다. 신체 리듬이 약해지고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특히 치매 초기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증상을 함께 호소합니다. 낮에 걷는 시간만 조금 늘려도 밤에 잠드는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15분 걷기 루틴을 실천한 한 여성 환자분은 3주 만에 수면 시간도 늘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리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만남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 모임, 친구 만남, 시장 나들이 이런 모든 생활 활동이 줄어들게 되죠. 혼자 걷는 게 불안하다는 이유로 마트에 가는 것도 미루게 되고 산책도 안 하게 되고 심지어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관계와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는 외부 자극을 받을 기회를 잃고 인지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걸음걸이가 무너지면 단지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도 함께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삶의 리듬 전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리듬의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움직이고 쉬고 자는 이 하루의 흐름은 움직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걷는 리듬이 망가지면 하루의 리듬도 어긋납니다. 일어나기 싫고 밥 먹고 눕고 하루 종일 늘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자기 인생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질까? 뭘 하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건 몸의 흐름이 이미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다시 걷는 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정면을 보며 바르게 보폭을 의식하며 걷는 것. 그 한 걸음이 삶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이 됩니다. 5번째, 자존감 회복입니다. 걸음걸이를 회복하면 놀랍게도 자기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내 삶을 다시 잡고 있다는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치매든 우울증이든 그 무엇과도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걸음 하나만 바꿔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조금 불편해도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은 뇌가 살아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기억력이 무너지는 것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의 변화는 몸의 경고이자 뇌의 신호이며 삶의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춥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걸음을 걷고 불안한 사람은 조심스럽고 위축된 걸음을 걷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힘있고 일정한 걸음을 걷고 뇌가 피곤한 사람은 불규칙하고 느린 걸음을 걷습니다. 한 걸음은 작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판단, 기억과 의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걸음 하나가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 기억이 달라지고 기억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 한 분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79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혼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릴 정류장을 놓친 뒤로 혼자 나가는 걸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집 안에서도 자주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발을 끄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걱정돼 저를 찾아오셨고 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정말 속상해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무리한 치료나 약보다는 단 하나의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10분 정면을 보고 보폭을 조금만 넓혀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분은 집 근처 마트까지 걷는 걸 목표로 정하셨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꼭 함께 했지만 점점 걸음이 편해지고 리듬이 생기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혼자 장을 보러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억력 검사를 다시 했는데 점수는 이전보다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이젠 내가 나를 데리고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한 문장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걸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되고 움직임이 삶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걷는다는 것.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기 이전에 삶의 균형을 잃어가는 병입니다. 그 균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걸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걷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걷고 있는지, 발을 제대로 딛고 있는지, 걸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의식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걸음걸이를 지키는 것, 그건 치매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자리에 앉아 계신 채로라도 발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가벼운 움직임 속에서 당신의 뇌는, 당신의 삶은 다시 깨어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하루 10분, 나를 위해 걷는 연습. 그 작은 걸음이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흐름을 되찾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80대 의사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